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지유앤타로입니다. 오늘은 곧 내게 다가올 대운의 힌트와 날짜, 시기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행운이라기보다는 내 삶이 방향을 바꾸는 신호로 올 때가 많죠, 이 대운이라는 게. 그래서 오늘은 단순히 대운이 좋다, 나쁘다 이것뿐이 아니라 왜 이렇게 대운이 나를 찾아오는지에 대해서 이 운이 왜 이런 식으로 나에게 오는가 여기까지도 알아봐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쭉 풀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직업, 금전, 연애, 건강, 인간관계, 그 밖에 일상의 조언들, 일어날 일 이런 것들도 제가 함께 봐드릴 테니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얘기가 나올지 모르고 다 다른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중간에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리딩 시작하도록 할 테니까요. 4개의 카드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카드 선택해 주시면 되고, 늘 말씀드리지만 가장 눈에 끌린다는 거는 카드가 나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저하지 마시고 바로 선택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리딩 시작하도록 할게요. 우리 1번 분들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고른 분은요, 요즘 일상을 먼저 봤을 때 겉으로는 해야 할 걸 하고 있어요. 분명히 뭔가를 하고 있고 일상의 루틴도 쭉 지켜지고 있고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죠. 근데 마음이 이미 약간 다른 계절을 향해 가고 있는 느낌? 다른 것을 향해 가고 있는데 이게 약간 아예 다른 계절을 살고 있는 느낌으로 지금에 머물러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이 공간에서 내가 할 일은 하지만 영혼 없이 일을 하고 영혼 없이 사람을 만나고 잠깐 딴 생각하고 마음은 집에 가 있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아예 지금을 살고 있지 않은 느낌. 다른 계절에 내 몸과 마음이 다 가 있고 그걸 상상하고 있다거나 그런 상태로 현재를 살고 있지 않나. 이게 보면 나와 있는 카드들을 쭉 봤을 때 사람을 싫어해서는 아닐 거예요. 근데 물론 1번 분이 딱 지금 카드상 느껴지기엔 사람한테 받은 상처가 조금 그러니까 좀 약간 완벽하게 회복이 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은 있거든요. 그치만 사람 자체를
완전히 싫어한다기보다는 내가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가 이 사람에게 애정이 가고 마음이 가고 뭐 정을 줄 수 있고 뭐 따뜻한 온기를 나눌 수 있고 그러고 싶고 이런 마음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택적으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을 딱 봤을 때 괜찮다면 내가 이 사람에게 마음을 좀 주고 그게 아니면 마음이 확 닫히는 이런 느낌이지 사람이라 그래서 다 싫다. 나는 그냥 완전히 혼자 단절되고 고립돼 있는 상태가 좋다. 이건 아니에요. 근데 확실히 지금 상태는 사람을 만나면 더 피곤해지는 건 맞아요. 그래서 1번 분이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겉으로는 아까도 처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괜찮아, 겉으로 괜찮아 보여 라고는 있지만 1번 분의 무의식은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냐면 나 지금 감정이랑 감정이 다 고갈된 상태야. 나 에너지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해줘. 그러니까 1번아, 그러니까 내 무의식이 나한테, 나 스스로에게 내 무의식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1번아, 나 힘이 아예 없어. 나 에너지가 아예 없어. 내가 지금 완전히 감정이 고갈돼서 누군가한테 그냥 쉽게 웃어주고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얘기에 뭐 넘어가주고 이런 게 안 돼. 하나하나 곱씹게 되고 하나하나 신경 쓰게 되고 어떤 자리든 내 기진맥진 모든 에너지를 다 써서 아예 이렇게 몰아서 그 사람을 봐야지만 가능한 어떤 그런 상태들이야. 나 지금 너무 힘들어. 쥐어 짜내고 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 더는 억지로 흥미를 만들고 싶지 않아.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다고 해요. 그래도 뭔가를 붙잡고 꾸준히 하는 카드가 나와 있어요. 같이. 그러다 보니까 1번 분이 아무리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게 싫고 억지로 흥미로운 척, 억지로 재밌는 척 하고 싶지 않아도 1번 분의 일이나 1번 분의 콘텐츠나 1번 분의 기술이나 1번 분의 일상 루틴은 그게 하물며 공부가 됐건 누군가는 청소가 됐건 내가 오늘 해야 되는 일을 하는 거건 뭐가 됐건 간에 그 루틴은 몸이 자동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버티고 있는 상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1번 분이 무의식인데 1번 분의 무의식이 지금 보면 정리를 원해요. 정리. 나 정리됐으면 좋겠어. 아예 정리되길 바래. 이렇게. 그래서 나에게 진짜 남길 것과 버릴 것 이거를 선택하고 싶어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곧 일어날 일, 이슈, 반전, 예상치 못한 일 알아보면서 우리 대운 이제 쭉 알아볼게요. 지금 갑자기 판이 바뀌는 듯한 카드가 들어와 있어요. 1번 분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 갑자기 판이 바뀌는 어떤 것에 대한 제안, 기회, 연락 이런 것들이 들어온다. 예고 없이 들어와요. 새로운 제안을 누군가가 하자고 한다거나 콜라보를 한다거나 뭐 광고를 한다거나 협업을 한다거나 프로젝트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새로운 사람이 나한테 연애를 하자고 하거나 뭐 연락이 오거나 뭐가 됐건 그리고 어떤 흐름이 하나의 챕터의 어떤 흐름이 좀 바뀌는 계기가 좀 생긴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니라 다른 경로로 길이 열리고 기회가 생겨요. 나는 꼭 이런 식으로만 돈을 벌어야 해. 예를 들면 나는 꼭 이런 식으로만 공부를 해서 합격해야 돼. 나는 꼭 이 학원을 다녀야 돼. 나는 꼭 이 선생님이어야만 해. 예를 들어 나는 꼭 이 사람이어야만 해. 나는 꼭 여기여야만 해. 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이 예상치 않게 다른 식으로 경로의 어떤 길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그 길만이 아니어도 돼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긴다는 거고요. 뭔가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하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내가 사라지고 다른 방식으로 살릴 수 있는 그런 반전의 힘도 내 지금 앞으로의 미래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번 분이 좀 눈여겨보셔야 하는 게 끝내야 되나? 진짜 정리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했던 일 혹은 그런 관계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으로 업그레이드로 확장으로 다른 기회로 이렇게 바뀌는 듯한 반전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신경 써야 하는 일이나 주의해야 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어떤 것을 계약하시거나 정산하시거나 계산하시거나 조건을 걸어야 하는 거거나 어떤 것에 대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데 말로 대충대충 넘기시면 안 된다라고
얘가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번 분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이 대운의 시기에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대우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인식을 정확히 갖고 계셔야 돼요. 내가 나를 대우해주는 만큼 남도 나를 대우해준다라는 거. 그래서 내가 남에게 보여지는 만큼 내가 남에게 나를 어떻게 대해주세요라고 말하는 만큼 남들이 나를 이렇게 대해줄 거니까 내가 받는 대우의 기준을 좀 명확히 세우시는 게 좋아요. 내 가치가 얼마인지. 그게 이제 직장인 분들도 해당이 되고요. 직장 생활을 하시면서 인간관계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도 마찬가지고 친구관계, 연인관계, 사업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 프리랜서이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 가치가 얼마인가? 내가 어느 정도의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내가 정확히 알고 있어야 그만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런 권리를 내세울 수가 있고 그런 에너지가 상대방한테도 느껴져서 나를 상대가 이렇게 존중을 좀 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1번 분이 마음이 약해질 때 나를 존중하지 않는 방식으로 일이나 관계가 흘러갈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약해질 때는 딱 이것만 생각하세요. 아, 내 마음이 너무 약해졌어. 그렇다고 외로워서 아니면 뭐 이렇게 자신이 없어서 불안해서 이렇게 그냥 되는 대로 가자 이렇게 가지 마시고 내 마음이 정말 최고로 약해졌을 때도 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약해진 거는 약해진 거야. 내가 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은 이러이러한 것이기 때문이야. 내가 지금 너무너무 힘들 거야. 내가 너무 외롭고 불안하고 또 자신도 없을 거야. 그치만 나는 이러한 최소한의 존중은 받아야 돼. 아무리 그래도 나는 이런 대우 받을 사람은 아니야. 이렇게 대우받고 이렇게 취급받고 이런 처우를 받으려고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온 게 아니야. 이렇게 좀 명확히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약해진다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자기들 멋대로 하게끔 두지 말란 얘기예요. 마음이 약해졌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최고로 내가 마음이 약해졌을 때 그냥 휘둘려서 그 사람들이 혹은 어떤 상황 속에서 나를 주무르는 대로 나를 흔드는 대로 내가 흔들리지 않게끔 꼭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 내가 어떤 존중을 받아야 되는 사람인지를 꼭 스스로 한 번 더 세뇌를 시키셔야 돼요. 스스로가. 그리고 조건 없는 친절은 없을 거예요. 한동안은. 그래서 그러니까 원래랑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여러분 뭐 친절하면 다 그건 조건이 있어서예요. 이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카드는 조건 없는 친절은 요 시기에는 없다. 이제 1번 분에게 들어오는 어떤 이 대운의 이 시기에는 내가 누군가가 나를 칭찬하고 친절하게 해준다 그래서 그 사람을 무턱대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아무것도 저 사람한테 이득이 될 게 아닌 것 같은데 막 무조건 나를 위해 좋은 거라고 하면서 제안을 누군가가 해온다? 그게 그냥 사소한 인간관계처럼 보이든 연인관계처럼 보이든 아니면 일과 관련된 것이든 사업과 관련된 것이든 금전과 관련된 것이든 이거 정말 너에게 좋은 기회야. 아무리 들어도 서로 윈윈하고 서로 좋은 게 아니라 서로 상생하는 게 아니라 이거 정말 너한테 좋은 거야. 자꾸 나한테만 100% 너무너무 좋은 거라고 막 누군가가 해온다? 이거는 한 번쯤은 의심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1번 분에게 들어오는 이 대우는 어떤 새로운 방식으로 들어온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판이 바뀌는 어떤 제안, 어떤 기회, 연락이 들어오면서 내가 생각한 방식이 아닌 완전히 다른 경로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이게 대운의 힌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대운이 주는 우리 인생에서 1번 분의 인생에서의 힌트,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생기나, 왜 이런 일이 굳이 대운으로 들어오느냐, 이 깊은 뜻이 있느냐라고 물어본다면 운이 좋아지는 것, 운이 좋으려고 이기도 하지만 조금 더 깊게는요. 1번 분의 인정 욕구를 회복시키는 운이에요, 얘가. 내가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믿게 만들기 위한 사건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무너뜨리기 위한 사건, 나를 힘들게 하기 위한 사건, 나를 자신 없게 하기 위한 사건이 아니라
나를 믿지 못하게 하는 사건들이 아니라, 나를 위축시키는 사건들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에서 나를 다시금 믿게끔 만들 수 있는 사건들이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요? 당신의 인정 욕구를 회복시키려고. 당신이 인정 욕구를 인정받고 싶었던, 이해받고 싶었던 그 마음, 그 상태를 회복해야 당신이 일어설 거기 때문에 그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잘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아마 세상이 결정했을 수도 있어요. 세상이, 만약에 내가 뭔가를 했어. 근데 반응이 없어. 그럼 내가 못하는구나. 내가 뭔가를 했어. 반응이 있어요. 이건 잘하는구나. 이게 약간 세상이 정해주는 흐름대로 1번 분이 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반대로 내가 나를 인정하면 세상도 호응해주는 그런 느낌인 거예요. 이 지금 카드들이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주도권이 이제는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살았다면 이제부터는 1번 분이 주도권을 가져와서 내가 해요. 그리고 내가 나를 인정해. 내가 이만큼 대우를 받겠다고 해. 먼저 선포해. 딱 이렇게 선전포고해. 그럼 세상이 호응해줘요. 세상이 따라와요. 내가 먼저, 그 다음 세상이 나를 따라오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초반에는 꼭 이런 일이 생기실 거예요. 나를 시험하는 듯한 상황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게 뭐냐? 그게 좀 힘들고 약간 머리 아플 수 있는데, 그거는 나의 기준을 세우게 하는 상황이에요. 너 이때 어떻게 할 건지 시험을 해볼 거예요, 세상이. 그때 1번 분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나의 기준, 내가 어떻게 대우를 받을 것인가,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만 하는 사람인 것인가, 이거를 딱 생각을 해놓고 그려놓으시고, 그러면서 내 기준을 명확하게 세우라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주기 위해 세상이 나를 시험할 거다. 왜? 내 기준을 정확하게 내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너가 이젠 너 자신을 낮추지 마. 이걸 배우게 하는 상황이에요. 너가 너 자신을 낮출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제가 직업적으로도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내가 재밌어서 하는 일을 하시게 된다라고 나와요. 흥행하는 어떤 이런 카드들인데, 내가 재밌어서 일을 하게 된다. 억지로가 아니라 시켜서라기보다도 당연히 뭐 회사에 가고 뭘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고 내가 뭐 외주를 받아서 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어찌됐건 뭐가 들어오니까 내가 하는 일은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재밌어서 하는 어떤 방식, 내가 재밌어서 하는 스타일대로 일이 될 것이다. 그런 일을 좀 하게 될 것이다. 직업적으로도 100% 억지로 막 그냥 습관처럼 이게 아니에요. 내가 재밌는 방식으로 일을 하시게 될 거고요. 금전적으로도 보면 어떤 이 돈이 들어오는 흐름은 맞지만 수익 구조를 조금 정리할 필요는 있겠다라고 보여져요. 뭐 어떤 분은 단가를 조정하는 일이 될 수도 있고, 재협상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유리한 구조를 만드는 일이 될 수도 있고, 다시 수익과 관련된 내 지출 상황이나 소비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재정비하는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수익의 구조를 조금 한 차례 좀 정리를 하게 되면 금전적으로 들어오는 운 자체가 크게 좋아진다. 지금은 약간 지금 내 재정 상태에 대해서 조금은 정리를 하고 가실 필요가 있겠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연애적인 부분도 보면요. 이미 내가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은 다시 뭔가 내 연인과 합의를 보거나 맞춰가야 하는 어떤 일이 생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솔로분들이라고 하면 이게 서로가 서로를 굉장히 존중해주는 관계가 들어온다라는 건데, 이 과정에서 분명히 좀 힘들 수도 있고요. 솔로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돼 라고 이게 정리가 되는 이 과정에서 누군가는 떠나보내거나 누군가를 새롭게 알아간다거나 이래야 하는 상황이 반복되거나 번갈아서 생기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좋다, 무조건 나쁘다라고 보는 게 아니라 내가 내 기준을 세우는 과정에서 인연을 보낼 수도, 새로운 인연이 들어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매하게 숨기거나 나를 간을 보는 것 같은 사람은 내가 느껴질 거예요. 1번 분이. 그 사람은 그냥 정말 딱 잘라내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내가 어떤 대우를 받아야 돼, 나는 어떤 존중을 받아야 돼 라는 게 재정립되는 시기거든요. 지금 대운이 들어오는 이 시기 자체가. 근데 그때 나에게 뭔가를 숨기는 듯해, 뭔가 간을 보는 것 같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런 사람한테는 기회를 굳이 주실 필요는 없겠다라는 거. 나하고 그냥 안 맞는 사람입니다. 보내야 되는 사람이에요. 건강적으로 봤을 때 기력이 좀 저하되는 느낌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간 무기력한 모습도 좀 느껴져요. 그리고 수면에 대한 어떤 리듬이 관건이다라고도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대운이 오기 전에는요, 사실 몸이 먼저 신호를 줘요. 정말 기가 막히죠. 약간 정말 기가 막힌데 몸이 생각보다 되게 많은 일을 해요. 몸이 전부인 것 같아요, 때로는. 마음도 마음인데 이게 마음과 몸이 연결되어 있는데 얘 몸이 오히려 내 마음보다 더 단순하고 더 정확하고 더 직관적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1번 분 같은 경우는 유독 피곤해, 유독 미치겠어, 유독 뭔가 내가 내 건강에 대해서 신경을 쓰게 돼. 아니면 내가 어떤 그런 식습관이 달라져. 아니면 내 먹는 내 입맛이 달라져. 이런 아주 작은 것죠. 그러니까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요즘 이런 음식이 아예 안 땡겨. 원래는 안 그랬는데. 혹은 이런 음식을 아예 피하게 된다거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내가 원래 잠을 안 자는 사람인데 잠이 너무너무 오거나, 아니면 잠을 원래 잘 자는 사람인데 잠이 너무 안 온다거나, 뭐 이렇게 뭔가 몸이 먼저 신호를 줄 때쯤에는 이게 슬슬 이제 내가 대운이 오는 시기인가 보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몸이 먼저 신호를 줘요. 예고편을 주는 것처럼, 보여주는 것처럼 너 이제 이런 일이 생길 거야. 뭐 혹은 너 뭔가 시험에 들어야 되는 상황일 거야. 너 이제 중요한 걸 결정해야 하는 상황일 거야. 등등등. 그래서 너 약간 긴장해야 될 수도 있어. 아니면 너 미리 쉬어야 될 수도 있어. 이렇게 몸이 신호를 줄 건데 그때는 몸하고 싸우지 마시고요. 기싸움도 하실 필요 없고, 몸을 이겨내, 내가 내 몸을 이길 거야, 막 이러실 필요도 없고요. 받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그냥 따라가시면 돼요. 그냥 몸이 더 정직해서 나한테 알려주는 거예요. 지금은 쉬어야 된다, 혹은 지금 좀 일어나야 된다, 아니면 지금 좀 나가야 된다, 지금 조금 바뀌어야 된다, 지금 네가 기운 차려야 된다, 지금은 네가 아무것도 신경 쓰지 말아야 된다, 등등등 이걸 알려주려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좀 보면 이게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데 필터링이 조금 강해져요. 1번 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좋게 말하면 정리, 나쁘게 말하면 정떨어짐, 요렇게 좀 느껴질 수가 있어. 구분이 될 수 있는데 이것 또한 대운의 전조다. 내가 나를 존중을 해주기 시작하면요, 나를 함부로 대하는 관계가 불편해지거든요. 이걸 아주 기가 막히게 알아차려요. 내가 나를 존중해 주잖아요. 그러면요, 갑자기 어느 날 똑같은 사람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고 저 사람이 크게 바뀐 건 없어요. 근데 늘 저 사람은 저래 왔고 나와 저 사람의 관계는 이래 왔는데,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듯한 저 관계에서 분별심이 생겨요. 쟤는 나를 되게 함부로 대하네. 어느 날 기분이 나빠요. 똑같은 친구인데, 똑같은 연인인데, 똑같은 가족인데 어느 날부터 약간 쎄해요. 이상해요, 기분이. 그러니까 기분이 나빠요. 뭔가 정이 확 떨어진다거나, 내가 뭔가 차갑게 변하게 된다거나, 마음이 확 식는다거나. 왜? 내가 나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전엔 그냥 끄달려 간 거예요. 그러면 그러는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근데 이제는 내가 생각을 하는 힘이 생깁니다. 왜냐면 나는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나를 존중하지 않는 것 같은 관계를 기똥차게 분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를 함부로 대하는 관계가 점점점 불편해진다. 이거는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했다는 증거구나 라고 알아보시면 되고, 지금부터는 대운이 다가오는 타이밍, 시기, 날짜 힌트 좀 드릴 건데, 이 월은 굳이 상관없어요. 몇 월인 건 상관이 없지만 숫자 7에서 10, 그러니까 7일에서 몇 월이 되든 7일에서 10일 요 안으로요, 어떤 신호가 올 거예요. 7일에서 10일 안으로. 그리고
2, 3개월 안으로는 좀 피크를 칠 거다.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시점으로 2, 3개월 안에 피크를 칠 거다. 대운에 피크를 치실 거고, 이 대운의 신호가 조금씩 보여. 내가 뭔가 인간관계의 어떤 변화, 내 몸의 변화, 내 마음의 변화, 이런 것들이 뭔가가 조금씩 생겨. 이걸 어떻게 알아차리게 되느냐? 몇 월이 됐던 7일에서 10일, 요 사이쯤에 한 차례 힌트가 먼저 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서 이 리딩 듣는 시점에서 2, 3개월 안으로 대운의 피크가 치시게 된다라는 거. 그렇다면 나는 마지막으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야 될까? 1번 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나를 증명하려고 살지 말고 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사시면 아주 심플해지실 거예요. 나를 막 설명하실 필요 없어요. 누군가한테 인정받으려고 나를 막 증명하실 필요도 없어요.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런 게 싫어. 나 이런 게 좋아. 이런 거 안 하셔도 돼요.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많은 게 자연스럽게 바뀌실 거예요. 굳이 설명 안 해도. 굳이 싸우지 않아도. 굳이 사사건건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아도. 이해받지 않아도 상관없어질 거예요. 화나는 일도 별로 없을 거예요. 내가 나를 존중하기 시작하면.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2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2번 분 카드들이 되게 좋게 나왔네요. 근데 이제 보면 약간 생각이 좀 많으신 것 같아요. 마음도 싱숭생숭하고, 카드들의 이 기운이나 에너지는 너무너무 좋은데, 내 무의식을 설명하는 카드들이 하나같이 약간 좀 감당하기 힘들다. 요즘 좀 지친다. 요런 느낌들. 대운이고 뭐고, 이게 지금 내가 지금 운이 좋아지고 있는 게 맞아? 내가 좋은 운이 오면, 큰 이런 운이 오면, 나 그때 더 힘들까봐 불안해, 오히려. 막 이런 느낌. 좀 조용해지고 싶다.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다. 심란하다. 이런 느낌들이 좀 보여요. 제가 봤을 땐 2번 카드를 뽑으신 분은 속이 불안으로 어쩌면 좀 가득 차 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지금 당장. 지금 약간 나 좀 많이 불안해요. 나 좀 불안함이 항상 커요. 이런 분들이 2번을 많이 뽑으셨을 것 같아요. 특히나 밤에 생각이 많고 혼자 시뮬레이션을 엄청 돌리고 생각이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생각을, 또 다른 상황을, 또 다른 상상을, 그러면서 불안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흐름. 자, 그래서 2번 분의 무의식은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나 사실 확신이 필요해. 누군가가 2번아, 너 진짜 잘하고 있는 거야. 너 진짜 잘하고 있어. 나 이렇게 말 좀 해줬으면 좋겠어. 나 지금 내가 이거 잘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마음이 많이 들어와요. 그리고 동시에요. 보면 이 지금 동시에 들어와 있는 카드들이 많은데 여러 가지를 하느라 체력과 감정이 계속 분산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야 되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해야 되는 분들이 지금 2번 카드를 뽑으신 것 같아요. 나는 잘 못하고 있나? 내가 잘 못하는 걸까? 내가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걸까? 이걸 지금 생각해야 되는 때가 아니라 나는 사실 너무 많은 걸 감당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여기서 뭔가를 더 해야지, 뭔가 더 할 수 없어요. 지금도 너무 많은 걸 한 번에 많이 생각하고 있어요. 한 번에 많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그러고 있고 그런 모드로 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루 종일 내가 가만히만 있어도 불안한 거 천지예요. 그리고 마음이 자꾸 산만해져. 왜? 하루에 하나만, 어떤 중요한 거 하나만 처리하기에도 사람이 진이 빠지는데 내가 지금 하루에 생각해야 되고 처리해야 되고 해내야 되는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 우리 이번 분에게 곧 일어날 일, 그리고 대운 어떻게 오나 좀 보면요. 살아나는 카드들이 좀 많이 보여요.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이번 분 카드 딱 봤을 때, 카드들이 되게 좋게 들어와 있다라고 했잖아요. 막혀있던 일, 미뤄졌던 일, 이런 것에서 대답이 옵니다. 피드백이 오고 뻥뻥 뚫려요. 시원시원하게 뚫리기 시작해요. 승인이 나거나, 합격이 되거나, 확정을 받거나, 통과가 되거나, 정산을 받거나, 이런 식으로 뭔가 연락을 받거나, 이렇게 확정 소식, 확정됐다. 이제 대답이 온다. 됐다. 이제는 된 거야. 예스. 이런 대답의 어떤 소식들, 연락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개적으로도 보면 굉장히 좋은 반응, 그리고 본인의 이미지, 그러니까 이번 분의 이미지나 평판도 좀 상승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 분이 막 좀 사람들한테 보여야 하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면 사람들의 후기를 받아야 한다거나, 사람들이 나를 검색해 볼 수 있다거나, 사람들에게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입에 좀 오르락 내리락 해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다. 그런 일을 한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해도 이미지나 평판이 상승되는 그런 흐름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이 카드들이 되게 좋게 느껴져요. 왜냐면 이 운들이, 대운이 나를 되게 많이 도와줄 거예요.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1부터 10 중에 5까지 올라갈 수 있었다면, 이 사람들이 나를 굉장히 좋아하고 어떤 것에 대한 좋은 반응이 오고, 사람들이 나를 되게 좋게 봐주고, 나에 대한 평판이 좋아지고, 내 이미지가 굉장히 좋아지고, 이러는 거에 따라서 내가 올라갈 수 있는 게 1부터 10 중에 5가 아니라 8, 9까지, 10까지도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전이 하나 있는데, 이 대운에서의 이 반전이 뭐냐면, 이번 분이 분명히 어떤 것을 포기를 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그게 내 꿈이든, 아니면 내 인간관계든, 내 사랑, 연애든, 내 직업이든, 공부든, 내 사업이든, 금전적인 부분이든, 건강적인 부분이든, 내가 뭔가 포기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미 끝난 줄 알았고 이미 안 될 것 같아서 포기를 했던 그게 다시 살아나는 흐름. 그러니까 너 이거 포기 안 해도 돼. 너 이거 포기했었어? 왜 포기해 이걸? 이런 느낌으로 반전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번 분에게 있어서 이 대운의 큰 흐름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전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이번 분이 예를 들어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하고 상의하지 못한 나만의 어떤 계획이 있어. 나만의 어떤 이야기가 있어. 나만의 꿈이 있어. 나만의 목표가 있어. 막 이런 게 있었다 쳐요. 그래도 그게 되게 잘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금 꿈꿀 수 있는 희망이 생길 거예요. 그런 힘이 생길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온 세상이 나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너 그걸 왜 포기해? 너 네 꿈 그거 너가 이렇게 하고 싶어 했잖아. 너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했잖아. 근데 그거 왜 포기해? 끝난 줄 알았니? 아니야. 끝나지 않았어. 다시 살아날 거야. 다시 살릴 수 있으니까 다시 꿈꿔봐. 그래도 괜찮아. 이렇게 와요. 상황이나 기회나 어떤 것들이. 그래서 누군가한텐 사소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누군가한테는 거창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그 내 마음속에만 있던 꿈 있죠. 근데 그게 이미 내가 좀 포기한, 그런 삶은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한 그 포기한 그 부분에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경 써야 되는 거, 지금 신경 쓰고 조금 눈여겨봐야 되고 주의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 자, 촉이 오는 대로 가세요. 이번 분은 촉이 빨라요. 직감도 빠르고 직관도 좋고 눈치도 있고 촉이 되게 좋습니다. 사람도 잘 볼 거고, 장소 이런 거 되게 잘 보시는 분 있죠. 약간 여기 좀 안 좋은 기운이 있는데 막 이렇게 좀 보고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번 분에게 있으신데, 그러기 때문에도 더더욱이나 촉을 믿으세요. 촉이 오면 그게 답이에요. 그리고 타이밍을 기다리는 지혜는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타이밍에서 적재적소에 어떠한 대답, 어떠한 행동을 해야지, 이런 어떤 이 타이밍을 기다리는 지혜는 조금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말을 막 너무 잘하는 사람보다요, 지금은 내 곁에 조용히 조용히 실행하는 사람을 두시는 게 좋아요. 아, 너는 왜 이렇게 과묵하니? 너는 왜 이렇게 표현을 못해? 너는 왜 이렇게 말주변이 없니? 너는 왜 이렇게 이렇게 살갑지가 못하니?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실행으로, 행동으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을 믿고 그런 사람을 옆에 두시는 게 훨씬 좋습니다. 과로하시거나 과속하시거나 과잉 확신 이거 주의하세요. 대운이 오기 전에 몸이 먼저 피곤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과로하시는 거 안 돼요. 내 페이스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는 것도 지혜예요. 그리고 과속하시지 마시고요. 절대 급한 거 없습니다. 그리고 과하게 확신하는 일. 아, 무조건 될 거야. 막 이런 거 있죠. 과하게. 아, 너 무조건 믿어. 막 이런 거. 그런 거 조금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아, 저 사람이라면 내 인생을 바꿔줄 수 있을 거야. 이런 너무 지나친 확신도 조금 멀리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면 이번 분에게 오는 지금 이번 분의 대운 있잖아요. 왜 오냐 이거죠. 이 대운이 오는 건? 그래, 오케이, 알겠어. 근데 이런 대운이 왜 이렇게 오는 거야? 왜 이런 대운이 나에게 오는 거야? 뭘 알려주려고? 라고 물어보면 내 불안을 통제하는 방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때가 왔기 때문에 이러한 대운이 온다라는 거예요. 단순해요. 얘가 뭐라고, 이 대운이 이번 분에게 뭐라고 말을 해주고 있냐면, 이번아, 너는 흔들리면서도 해냈던 사람이잖아. 그래서 내가 지금 너를 어떻게 만들어줄 거냐면, 너는 막 엄청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버티고 해냈던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는 내가 너를 흔들리게 하는 모든 것들을 막아주려고 해. 네가 흔들리지 않고 해내는 단계로 너를 올려주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줄 거야. 네 인생에 들어오게끔 해줄 거야. 그래서 처음에 이 불안한 카드가 뜬 거예요. 모호하다, 불안하다, 감정의 파도가 엄청 요동친다. 이 카드가 왜 떴냐? 얘를 넘어가야 반짝반짝 빛나는 안정감 있는 따뜻한 그 상태가 오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오기 때문에 얘를 넘어가야지만. 그래서 불안함이 맨 처음 뜬 거예요, 무의식에. 그래야 얘를 넘어가야 명확해지고 밝아지고 성과가 드러나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도 보면 확장되는 운이 있어요. 좀 이렇게 멀리 퍼뜨려지고 알려지고 또 다른 플랫폼 아니면 해외 외부 이런 운도 좀 들어와 있고요. 새롭게 노출되는 새로운 루트로 가게 되는, 뭐 혹은 이직을 하시는 분도 생기실 수가 있고 창업을 하시는 분도 생기실 수가 있을 거고 협업을 하시는 운도 많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직업적으로 이번 분은 내가 내 영역을 넓히는 흐름이에요. 지금 이 대운 시기가. 그리고 금전적으로도 보면 새로운 수익원이 생기게 된다. 새로운 계약을 하시게 된다. 새로운 단가를 쓰시게 된다. 그리고 뭔가 작게 시작해도 이 돈이 되는 운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운이 나에게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연애적인 부분도 짚고 넘어가면 좀 진지한 관계로 가는 힘이 있어요. 그래서 감정 폭발만 하지 않는다면, 감정적으로 막 욱하거나 이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연애 관계에 있어서도 내가 누군가를 가볍게 만나고 끝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좀 더 진지한 관계로 갈 수 있는, 현재 연인 사이도 마찬가지고 썸을 타시는 분 혹은 아예 솔로이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진지한 관계로 갈 수 있는 그런 운이 들어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솔로분들 같은 경우도 사실은 내가 원래는 이제 그냥 뭐 마음에 들면 만나고 말고 이렇게 느낌만으로 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조금 누군가를 진짜 알아보기 위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알아보기 위해 사람을 만나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러다 보니까 이제껏 내가 누군가를 만나는 루트가 아니라 다른 루트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그런 흐름도 보여요. 조금은 진지하고 조금은 사람을 보는 눈이나 기준을 좀 더 넓혀서 여러 가지 옵션들을 보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도 알아가 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마음이 좀 바뀌어서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건강은 지금 가장 중요한 게 불안함이에요. 사실은 건강도.
이 불안함이 신체로 내려오는 타입이라서 수면장애, 위장장애, 긴장성 통증, 신경성 이런 거 있죠. 그런 관리를 조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불안하면 내 몸이 아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늘 좀 편안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자, 인간관계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리될 건 정리가 될 거고요. 남을 건 남을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좀 선명해지는 시기예요. 떠나가는 인연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고요. 내 곁에 있는 사람에게 소홀히 하지 마시고 내 곁에 남아있는 사람에게도 한 번 더 마음 써주시고 한 번 더 사랑을 나눠주시고 당연한 건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 기존에 내가 맺고 있는 관계에 좀 더 애정을 쏟아보시면 좋은 이 관계에서 오는 에너지를 받으실 수 있고 떠나가는 관계가 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너무 잡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연인이든 회사 안에서의 관계든 가족 관계든 간에. 그리고 시기를 조금 힌트 드리면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시점부터 2주 이내에 이게 지금 피크예요. 자, 지훈님, 저는 지금 이 리딩을 지금 12월에 올려주신 것 같은데 저 지금 이 리딩을요 2026년 3월에 봤거든요. 어떡하죠? 지났나요? 아니에요.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이 기준으로 2주 이내에 어떻게 될 거냐면 제일 불안하고 제일 힘들 수 있거든요. 근데요, 이 2주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져요. 불안함 안녕. 2주 이내에는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어요. 계속해서 마음은 불안하고 혼란스럽고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2주를 기점으로 2주 이내에 불안함이 2주를 기점으로 2주 후부터는 완전히 바뀌는 흐름입니다. 4주에서 6주, 이 리딩을 듣는 시점으로부터 4주에서 6주 사이에 어떤 실체가, 대운의 실체가 등장하는 느낌을 받으실 거고 완전히 내 페이스로 가시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시점부터 최대 한 달에서 아니면 한 달 내지는 뭐 2달까지도 안 가요, 사실은. 한 달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리딩을 듣는 시점에서 한 달 안으로 굉장히 많은 게 바뀌실 거다라는 거. 그리고 뭔가 확장되실 것이다. 지금 있는 곳에서 좀 더 멀리 가실 것이다. 조금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계실 것이다. 다른 꿈을 꾸시고 다른 생각을 하시고 다른 방향을 바라보시게 될 것이다.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시점부터 한 달 기준으로 아시겠죠? 어떤 마음이 도움이 될까요? 마지막으로. 내가 불안한 건요. 내가 지금 실패하려고 불안한 게 아니에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변화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안이 올라오면 증거를 보세요. 증거. 근데 그 마음속으로 백날 첫날 내 마음이 어떻지? 이래봤자 이거는 안 느껴지실 거고 어떻게 하셔야 되냐? 불안이 올라오실 때마다 내가 해온 것들을 한번 쭉 보세요. 쌓인 것들을 보세요. 내 옆에. 내가 해온 걸 보세요. 지우님 저 이뤄놓은 게 없는 것 같아요. 이뤄놓은 게 왜 없어요? 작년하고 재작년보다 조금 더 달라진 게 있을 거예요. 아무렴 작년보다 재작년보다 지금 요즘 좀 더 힘들다고 마음은 힘들고 요즘 더 무기력해진 것 같아요. 더 우울해진 것 같아요 하더라도 그동안 내가 해왔던 게 있을 거예요. 적어도 작년에라도 한 게 있을 거예요. 올해 내가 뭘 한 게 없어. 이번 달에 내가 너무 힘든 것 같아. 라고 해도 올해 초에 그래도 했던 게 있을 거예요. 그쵸? 그렇다면 지금까지 해온 게 태초에 내가 처음 내 인생을 시작했던 그때보다 이뤄놓은 게 분명히 많을 거예요. 내가 해온 거, 내가 그 안에서 느낀 거, 내가 배운 거, 그 배운 게 뭔가 어떤 큰 지식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배운 게 내 감정이어도, 내가 배운 게 내 느낌이어도 그게 쌓인 것들을 한번 보세요. 그게 증거예요. 그게 증거. 불안이 올라오면 내가 조금 더 괜찮게 살 수 있는 증거들, 뒷받침되는 증거들을 보세요. 눈앞에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면 불안한데 근데 나 그래도 이것도 했네. 나 이걸 배웠네. 그래도 배운 게 있네. 알게 된 게 있네. 깨닫게 된 게 있네. 느낀 게 있네. 내가 해온 게 있네. 내가 이걸 했었네. 이런 거. 그런 것들로 어떻게 하면 되겠다. 그걸 알게 되실 거예요. 지금 불안한 거는 실패하려고 불안한 게 아니라 뭔가 변화의 앞에
내가 있다는 증거구나. 근데 그게 너무너무 불안한 거구나. 한 번도 안 해봤기 때문에. 또다시 찾아올 새로운 변화가 어떤 걸지 난 모르니까 몰라서 불안한 거구나. 그럴 땐 지금까지 내가 뭘 해왔는지 보면서 나에게서 자신감을 얻으면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이 그렇게 와닿지 않을 거예요, 이번 분은. 다른 사람이 백날 첫날 야, 너 잘했잖아. 야, 너 힘내. 괜찮아. 이게 그렇게까지 큰 도움이 안 될 거예요. 어떤 게 힘이 되냐면 내가 정말 해왔던 거, 내가 배웠던 거, 내가 그때 느꼈던 거, 이런 것들이 진짜 큰 힘이 되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2번 분의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3번 분의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3번 분의 일상, 무의식 보면서 제가 대운, 그리고 대운이 오는 날짜, 시기 이런 것들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3번 분의 카드를 쭉 봤을 때 내가 끝내야 되는 걸 알면서도 정 때문에, 의무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꾸역꾸역 잡고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마음이 무거우실 거예요. 그리고 머리도 좀 복잡하실 거고 그냥 다 너무 복잡하니까 다 내려놓고 쉬고 싶다, 포기하고 싶다, 도망치고 싶다, 숨어버리고 싶다, 최대한 피하고 미룰 수 있을 만큼 미루고 싶다, 막 이런 생각들이 되게 많이 드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내가 감당이 가능해요. 예를 들어 어떤 관계든 어떤 일이든 뭔가가 이제 내가 감당이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이러는 게 수월해. 그리고 그런 에너지도 있고 그런 에너지가 있다는 건 내가 그런 것들을 감당하고 처리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좀 있다는 거거든요. 삶의 여유도 좀 있어. 그게 금전적인 거든 아니면 내 심적인 거든 여유도 있어. 그러면은 그냥 하겠죠. 그쵸? 이렇게 뭔가 도망치고 싶진 않겠죠. 그냥 그거 하면 되니까. 인간관계며 뭐 친구 사이며 연인 관계며 부부 관계며 뭐 가족들 간의 관계며 뭐 뭔가가 내가 어느 정도 살만하고 그런 에너지가 있고 여유가 있으면 그러니까 굳이 뭔가를 포기하고 도망쳐야지만 이게 끝나는 건 아닐 거란 얘기예요. 근데 제가 3번 분의 카드를 보면서 약간 답답하시겠다. 지금 좀 알 수 없는 어떤 이런 복잡한 심경 때문에 좀 힘드시겠다라고 느낀 부분이 뭐냐면 안 통하는 거예요. 내 지금 이 답답함이, 내 지금 이 복잡함과 꾸역꾸역 의무감에 책임감에 이어가고 있는 이 모든 관계든 일이든 어떤 상황이 내가 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감당이 되고 그럴 만한 힘과 이 모든 게 받쳐줘서 그냥 해낼 수 있는 거면 하면 되는데 내가 이걸 지금 꾸역꾸역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만해야 되는 걸 알아. 아니면 잠깐 쉬어야 되는 것도 알거나 아니면 뭐 선을 그어야 되는 걸 알거나 내가 이 관계는 도저히 아닌 걸 아는데도 정 때문에 의무 때문에 이 관계나 이 일이나 이 상황은 정과 의무와 책임만 남은 거예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행복을 주는 관계가 아닌 거겠죠. 그렇죠? 이 관계들이 나에게 행복을 주는 건 아니겠죠. 이 관계들이 나에게 의무감만 주고 있지 안정감을 주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내가 쉬려면, 내가 행복하려면, 내가 사랑을 느끼고 뭐 나한테 사랑 안 줘도 돼. 내가 좀 편안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의미를 더 이상 찾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느끼기에, 내 무의식이 느끼기에는 이 관계에서 혹은 이 일에서 더 이상 의미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만하고 싶은 거예요. 도망치고 싶은 거예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왜?
여기를 벗어나야지만 내가 살 것 같거든요. 이 관계를 벗어나야지만 내가 행복하고 이 관계를 벗어나야지만 내가 쉴 수 있을 것 같고 이 상황을 피해야지만 내가 숨 좀 돌릴 것 같으니까. 왜냐면 계속 마주해봤자 이 상황을 계속 내가 힘든 거밖에 더 되겠어요. 이게 상황이 나아지지가 않는데 이 안에서는 사랑도 뭐도 없는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 버티는 흐름이 너무나 강하다. 이미 마음은 끝을 알고 있고 끝이 났다라고 보고 있는데 무의식은 계속해서 나한테 말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 새로 시작할 힘이 없어. 근데 사실 없는데 나 그럼에도 사실은 그냥 이 모든 거 다 끝내고 뭔가 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그러니까 새로 시작할 힘마저도 없어. 난 지금 모든 상황이 의무감과 책임감과 정으로만 쌓여 있어. 그래서 나 이제 뭔가를 새롭게 하는 것도 나 그러려는 힘도 없어. 근데 사실은 누구보다 미치도록 새롭게 시작하고 싶다. 새 출발하고 싶다. 이거예요. 곧 일어날 일, 대운, 이 반전 이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대운이 옵니다. 3번분에게.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무너지는 일이 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어떤 것에 한 번쯤은 좀 확 한 번에 무너져야 될 거예요. 근데 그게 나를 살릴 거예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고, 뭔지 알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예상치 못한 일이 하나 생기는데 그게 이렇게 확 무너지면서 다가오는데요. 걔가 무너지는 이유는 나를 살리기 위해서요. 얘가 꾸역꾸역 이거, 그러니까 기초가 탄탄하지 않아요. 아니면은 기초가 뭐 조금 탄탄했다 치더라도 꾸역꾸역 뭔가 쌓아 올리고 있었어. 근데 얘는 이제 어떤 것이든 간에 이게 도저히 쌓아 올린다 그래도 제대로 행복하게 완결이 날 것 같지가 않은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 완전히 무너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가 새롭게 쌓아 올릴 수 있으니까 제대로. 그러기 위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어떤 일, 관계가 됐건, 일이 됐건, 직업이 됐건, 환경의 구조가 됐건, 상황이 됐건, 어떤 재정립이 됐건, 내 일상 속에 어떤 변화가 됐건 뭐건 간에 예상치 못한 이 어떤 일이 한 번에 확 무너지고 그러면서 내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동시에 든다는 거예요. 되게 신기한 경험이실 수 있는데 어쩌면 잘 됐다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어요. 더 이상은요, 억지로 유지하던 게 없어진다. 억지로 유지하던 거는 조용히 평온하게 고상하게 깨지지 않아요. 억지로 유지됐던 건 확 깨질 거예요. 완전히 깨질 거예요. 완전히 무너질 거예요. 억지로 유지되던 건. 왜냐면 그래야 내가 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크게 뭔가가 정리가 되실 거고요. 그 이후에 희망이 강하게 들어오시게 될 겁니다. 이동에 관한 것도 좀 보이기 때문에 이동이 어떤 분은 잦으실 수도 있고 어떤 분은 이동이 잦다가 아니더라도 이동을 한번 크게 하시게 되는 흐름이 보여요. 한번 뭔가 이렇게 좀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시는 어떤 그런 흐름들이 좀 보인다는 얘기예요. 이동, 거리두기, 환경 전환 이런 거. 뭐 이사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이사도 포함이고요. 집과 관련된 게 아니더라도 회사, 이직, 혹은 일의 구조 전환, 혹은 뭐 출장, 뭐 유학, 이민, 뭐가 됐건, 그리고 마음의 거리두기도 이동에 포함이 돼요. 3번 분 같은 경우는. 그래서 내가 이 사람과 어떤 관계인데 이 관계가 겉으로 단절이 안 되는 관계일 수도 있잖아요. 당장에 회사 때문에 얽혀 있고 뭐 가족 일로 얽혀 있고 이런데 이거를 갖다가 내가 당장 뭐 이렇게 확 뭔가 이렇게 정리를 나 혼자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해서 정리가 되는 일이 그런 관계가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내가 내 마음에서 거리를 두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전환이 될 것이다. 확실히 정리가 될 것이다. 내 마음에서 원래는 거리두기가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하고 내가 멀어지고 싶건 선을 긋고 싶어도 뭔가가 잘 안 돼서 너무너무 힘들었어. 근데 이제는 내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마음속에서도 이 사람과 거리를 둘 수 있는 일이 생긴다라는 거, 거리를 둘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는 것도 이동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변화가 조금씩 생겨요. 이동이 들어오면서. 그리고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있는데 이 대운이 들어오는 이 시기에 이동, 뭔가 변화,
달라지는 게 생기실 거라 그랬잖아요. 근데 그때 중독처럼 붙잡혀 있던 패턴에서 조금 벗어나셔야 돼요. 중독 같은. 그러니까 관계 중독이든 관계의 패턴의 중독이든 간에 뭔가 중독처럼 막 붙잡고 있던 어떤 패턴들이 있을 거예요. 집착일 수도 있고 미련일 수도 있고 죄책감일 수도 있어. 이게 내가 계속 아닌 걸 알면서도 여기에 계속 묶여 있는 게 죄책감 때문일 수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렇게 안 하면 어떡해 막 이런 죄책감 있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자식인데, 그래도 내가 부모인데, 그래도 내가 이 사람의 연인인데, 그래도 내가 배우자인데, 그래도 내가 얘 친구인데, 그래도 내가 이 회사에서 나밖에 없는데, 뭐 이런 여러 가지 죄책감, 응? 의무감, 불안한 애착, 이게 내가 약간 중독처럼 어떤 패턴이 굳혀져 왔다라고 하거든요. 그건 정확히 끊으셔야 돼요. 이 대운이 올 때는 이동을 확실히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변화를 해야 되고 정리를 할 사람 정리해야 되고 이별할 사람 이별해야 되고 멀리 가야 되면 멀리 가셔야 되고요. 끊어내는 순간 멀어져야 되는 순간은 아파요. 그치만 그게 결국 내 세계로 가는 유일한 열차 티켓, 유일한 기차 티켓이라고 보시면 돼요. 끊는 순간, 끊어내는 순간 아프고 한데 이 죄책감에서 멀어지는 순간 아픈데 그 죄책감에서 멀어지는 그 탁 하고 끊어지는 그 순간이 내가 내 세계로 가는 열차 티켓을 딱 끊는 그 순간인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이 대운이 도대체 왜 이런 식으로 나한테 오느냐, 왜 뭔가를 끊어내야 되고 왜 뭔가 한번 크게 무너져야 되는 게 왜 나에게 오느냐라고 카드에게 물어보면 사슬을 끊어내는 느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뭔가가 확 끊어지고 무너질 때 3번 분이 이게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사슬을 끊어내는 느낌이니까. 근데 그걸 끊어냈을 때 내 세계로 들어오는 대운이 이어지는 거라서 끊어내는 게 힘든 이유는 그냥 끊어졌기 때문에 힘들고 나한테 뭔가 슬픔을 주려고 힘든 게 아니라 끊어내는 행위 자체가 원래 힘든 거구나. 사슬이에요, 사슬. 나를 묶고 있던 게 그냥 일반 리본끈이 아니라 3번 분을 묶고 있던 게 사슬이라고요. 그쵸? 우리가 리본을 그냥 끊어내는 거랑 비닐 끊어내는 거랑 리본 끊어내는 것도 다른데 리본이랑 사슬 끊어내는 게 강도가 같은가요? 가위로 비닐 끊어지죠. 가위로 리본끈 끊어져요. 근데 가위로 고무줄도 끊어지죠. 근데 지금 3번 분이 묶여 있는 건요. 사슬이에요, 사슬. 근데 가위로 사슬이 끊어지나요? 안 끊어져요. 오히려 가위가 망가질 수도 있어요. 끊어내려고 할 때. 그건 거예요. 지금 나를 묶어 놓고 있는 그 모든 게 리본끈으로 묶여있는 정도의 고통이 아니라 지금 나는 사슬에 묶여있다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벗어나지 않는 게 더 안전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어요. 무의식에. 왜? 사슬로 묶여있는데 이걸 끊어내려면 가위로 안 되는데 그 일반적으로 끊어낼 수 없을 정도의 강도로 묶여있으니까 차라리 안 끊어내는 게 나을지도 몰라. 묶여있는 거죠. 죄책감으로, 의무감으로. 근데 얘를 어떻게든 끊어내요. 쇠꼬챙이 갖다가 벤치 갖다가 착착해서 끊어내. 엄청 힘들 거예요. 그 끊어내기까지가. 근데 끊어냈을 때 비로소 내 세계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이미 나는 커졌어요. 이미 나라는 사람은 커요. 성장했어요. 근데 내 환경, 나를 둘러싸고 있는 관계, 내 일, 내가 일하는 방식, 내 모든 상황이 예전의 크기예요. 그래서 나를 담지 못해요. 이제 더 이상. 그래서 그릇을 바꾸는, 더 넓은 그릇으로 바꾸는 사건이 와야 그 큰 운을 담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에 사슬에 끊어진 무너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릇을 바꿀 만한 사건이 와야 비로소 나도 정신 차리고 그릇을 바꿀 거예요. 좀 더 크게. 그래야 큰 운을 담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면 큰 운이 와도 저기요, 운님, 대운님, 큰 운이 왔지만 어떡하죠? 저는 그릇이 작고 이거밖에 준비 안 돼 있기 때문에 이것만 받을게요. 가져가세요.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운이 오면서 나한테 한번 뭔가가 탁 무너질 한 번쯤 그 일을 만들어 줄 거예요. 그래야 내가 끊어졌을 때 나 이제 더 큰 그릇을 준비해야 돼. 이걸 내가 알 거기 때문에 그제서야 준비할 거라서 그랬을 때 그 큰 운을 다 담으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직업적으로도 보면 내가 뭔가를 통제하게 돼요. 내 직업을.
내가 내 직업을 통제하게 되고 내 사업을, 내 장사를 내가 혼자 일하든 취업 준비를 하든 창업을 하든 내가 뭔가 통제하게 되는 흐름이에요. 내 직업에서. 그리고 나만의 방식이 구축되는 시기예요. 그게 정답이 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내 결정권이 커진다. 직업적인 것 안에서 내 결정권이 굉장히 커진다라는 거고요. 금전적인 것을 봤을 때 어떤 큰 돈의 구조가 좀 생겨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안정되는 구조의 금전 흐름이 이어지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약간 지출을 하게 되거나 소비를 하게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지만 기반을 좀 깔기 위한 지출일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초반에 지출을 하거나 초반에 소비하게 되는 것들은 좀 있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내 금전 소비의 어떤 기반을 잡기 위해 내 상황의 기반을 잡기 위해 쓰는 지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돈이 나가게 되는구나. 어떤 걸 잡기 위한 소비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연애적인 부분을 봤을 때도 연락을 하시게 되는 일, 누군가와 고백을 하고 감정 표현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데 뭔가 정리하게 되고 새로운 인연을 들이게 되는 흐름도 보이고요. 정리 후에 재정의된 관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떤 사건으로 우리 관계를 정리하고 이 관계를 앞으로 이렇게 해나가자라고 재정의시키는 어떤 이런 흐름들도 보여져요. 기존의 관계라면 혹은 새로운 관계라면 다 상관없습니다. 건강적인 거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굉장히 중요해요. 3번 분은 몸이 자꾸만 나한테 요즘 들어도 그렇고 그만하자 잠깐 멈춰 그만하자 이런 말을 계속해서 나한테 해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휴식하시는 거 중요하시고 내 루틴 챙기시는 거 중요하시고 영양소 챙겨 드시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양제가 됐건 과일이 됐건 비타민이 됐건 음식이 됐건 다 상관없으니까 영양소 꼭 챙겨 드시고 수면 정말 중요해요. 제가 봤을 때는 3번 분이 마음속에 쌓아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이게 어떤 중독의 패턴, 고착화된 패턴이 되게 힘들다 했잖아요. 그리고 한번 무너지는 게 이제 대운으로 오면서 얘가 완전 새 출발을 하게 되는 거라 이게 좋은 신호임에도 나한테는 되게 힘들 수 있거든요. 그때 나를 좀 잡아줄 든든한 지원군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상담 선생님이 됐거나 심리 상담을 받으러 가시거나 멘토나 스승님이 있다면 좋고요. 선생님이나 뭐 누가 됐건 내가 배우고 기댈 수 있는 정신적인 지주가 옆에 있으면 좋아요. 단순히 친구랑은 조금 다른 개념으로 나한테 정신적인 지주가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는 시기거든요. 인간관계가 싹 바뀌어요. 그래서 내 세계, 내 그릇에 맞는 사람들로 재구성될 것이다. 시기적으로 보면은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시점에서부터 3주가 피크예요. 3주째 되는 시기. 그때 뭔가를 결단을 내리시게 될 거라고 나와요. 지금 이 리딩을 내년에 듣든 내후년에 듣든 언제 들어도 상관없는데요. 이 리딩이 알고리즘에 떠서 결국 내가 이 리딩을 듣게 됐어 라고 할 때부터 이 리딩 듣는 시점부터 3주 후 그때가 내가 뭔가를 크게 결단을 내리는 시기고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무언가가 시작되게 됩니다. 완전히 바뀌게 될 거예요. 일, 환경, 관계 모든 게 3주 후부터 완전히 바뀌시게 될 거다. 지금 그럼 내게 도움이 되는 마음가짐이 무엇이냐라고 묻거든. 나는 무너지는 게 아니라 무너짐이 온다 그랬죠. 이걸 되게 겁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안 그러셔도 돼요. 무너지는 건요. 무너짐으로 오지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내 삶이 커지는 그 신호예요. 내 삶이 커지는 신호. 크려면 큰 그릇에 담아야 될 거 아니에요. 큰 물로 가야 되겠죠. 그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탁 무너지는데 이 무너지는 시기는 내 삶이 비로소 커지는 내 세계관이 넓혀지는 그 넓은 문으로 나가는 그 시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 신호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정리해야 커져요. 그래서 3번 분은 정리가 대운의 문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딩 마치도록 할게요.
4번 분 리딩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4번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저는 4번 분이 계획이 되게 많으실 것 같다라고 카드를 보고 일단 느꼈어요. 이런 것 저런 것 생각하는 게 되게 많으시다. 그리고 진짜로 실행해 나가고 계신다. 아주 오래전의 계획이 요즘 들어 타이밍이 딱 맞게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일 수도 있고요. 내가 타이밍이 맞고 안 맞고 모르겠고 난 계획한 대로 나간다 라고 해서 계획대로 실행을 열심히 하고 계시는 분들도 4번을 뽑으셨을 것 같단 말이죠. 머리에 이미 계획이 꽉 차 있어요. 내가 뭘 할 거야. 이걸 해볼 거야. 저걸 해볼 거야. 이사를 갈 거야. 내가 뭘 배워볼 거야. 내가 이 사람하고 사귈 거야. 이 사람하고 헤어질 거야. 정리할 거야. 돈을 이만큼 모을 거야. 나는 여기에 도전할 거야. 이 회사에 지원해 볼 거야. 등등등. 자, 새로운 아이디어. 그리고 말도 어떻게 보면 좀 정리가 돼가고 있다가 언행일치가 돼가고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 느껴지고요. 방향이 좀 명확해지고 있다라고도 보여져요. 그래서 4번 분의 무의식은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 이제 준비됐어. 내 말과 내 선택이 현실을 바꿀 거야.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는 준비됐어. 그동안 준비해왔던 거 다 이제 준비됐어. 이제 내가 선택할 거고, 이제 내가 얘기할 거고, 그리고 내 현실은 바뀔 거야. 라는 거죠. 이제부터 대운을 알아볼 거예요. 우리 4번 분에게 다가올 이 대운들과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그리고 언제 일어나는지를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굉장히 빠르게 들어오고 있어요. 저는 이미 4번 분이 이미 이 대운을 맞이하고 있지 않으실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잠깐 동안 이 카드들을 딱 보면서 이미 대운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이미 이 큰 운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사주팔자 다 떠나서 나한테 뭔가 어떠한 큰 운의 흐름이 바뀌고 있어. 들어오고 있어. 내가 달라지고 있어. 내가 좋아지고 있어. 아니면 좋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이미. 속도가 굉장히 빠른 카드들이 역시나 나와줘요. 연락도 빠르게 오고 일정도 갑자기 잡히고 갑자기 가서 갑자기 이것저것 다 하고 오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동시다발적으로 뭔가를 다 빠르게 처리하는 이런 것들이 많이 보여진다는 거예요. 자, 혼자 하는 것, 혼자 있는 것에서 다 같이 하는 것,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 함께 하는 것으로 변화가 돼요. 4번 분의 대우는 딱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게 금전에 활용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뭐 집 문제, 금전 문제, 건강 문제, 또 친구 문제, 연인 문제, 부부 관계, 가족 문제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 건데요. 혼자 하는 일, 그러니까 직업과도 같은 맥락이에요. 어떤 게 됐건 간에 혼자 하는 거. 나는 혼자야. 그러니까 나 맨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나는 혼자야. 이 세상 혼자야. 혼자 왔다 혼자 가는 거야. 혹은 아무도 없이 나 혼자야. 믿을 사람 나밖에 없어. 자, 물론 내가 바로 서야 모두를 지킬 수 있는 것도 맞고 모든 관계나 어떤 것도 내가 일어섰을 때, 내가 뭔가를 했을 때, 내가 바로 서 있을 때, 내가 나를 믿을 수 있을 때, 내게 힘이 있을 때 유지되는 거는 맞죠. 그렇지만 이 세상을 어차피 살아가야 된다면 절대 혼자서만 살 수는 없을 거예요. 내가 정말 자연인으로 살지 않는다면, 그러지 않는 이상. 내가 막 모든 거 다, 만에 하나 내가 어디 산속으로 들어가 산다 해도 거기서 뭐 하나 고장났을 때 그걸 고치기 위해서 내가 그걸 못 고치면 누군가를 불러야 되고 그 사람이 사람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찌됐건 세상은 완전하게 혼자일 수는 없단 말이죠. 완전하게. 근데 4번 분에게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혼자가 너무너무 편했단 말이에요. 믿고 싶지도 않고 기댈 수도 없었고 사람이라는 존재가 나한테는 그렇게까지 크게 위로가 되지도 위안이 되지도 않았던, 힘이 되지 않았던, 그리고 심지어 내가 기대는 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피해만 안 줬으면 좋겠는데 나한테 심지어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들, 그런 것 때문에라도 내가 너무너무 힘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대운이 어떻게 오냐면요. 사람으로 들어오고요. 사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많은 이들과 함께하게 돼요. 그러니까 내가 최소 2명부터라도 내가 누군가와 함께하게 돼. 내가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게 돼요. 함께하게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함께하게 돼. 같이 있어. 같이 하게 돼. 같이 가. 도움을 주고 받아. 그런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주변인 내 상황, 이 모든 것이 좀 변한다. 혼자 가는 게 아니라 함께 가는 구조로 변할 것이다. 그게 당신에게 대운이다. 내 고객이 생기는 일도 마찬가지고, 내 손님이 생기는 일도 마찬가지, 내 팬층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 유튜브를 하신다면 하물며 내 구독자들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 그리고 내게 가족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함께 일할 수 있는 팀원, 동료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가지로. 내가 연인이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죠. 혼자였다가. 부부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부부, 우리 가족 사이에 아이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 뭔가 함께 같이 가는 그런 구조로 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경 쓰고 조금 주의해야 될 부분도 있어요. 아무래도 주도권을 좀 잡고는 가셔야 된다. 그리고 내 기준이나 내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4번 분이 문서화 시켜야 한다. 기록해야 된다. 라는 카드가 나와요. 손으로 글씨로 써보거나 타이핑을 치시거나 뭔가 기준을 좀 문서화 시켜야 한다. 4번 분이 그냥 생각하는 걸 그냥 생각만 하지 마시고 기록을 꼭 해두세요. 그랬을 때 조금 시간이 지나고 봤을 때도 내 마음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되실 거고요. 내가 이때 이런 생각을 했구나. 내가 이때 이런 기준을 갖고 있었구나. 내가 이때 이런 계획이 있었구나. 내가 지금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구나. 이걸 계속해서 눈으로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스케줄러가 됐건 다이어리가 됐건 일기가 됐건 비공개 일기장이 됐건 나의 SNS가 됐건 뭐가 됐건 상관없어요. 나 혼자 보는 것도 상관없고 내가 남들과 공유하고 싶은 분들은 공유를 해도 상관이 없으니까 나만의 기준, 나만의 계획, 그리고 나의 생각, 감정 이거를 꼭 문서화시켜서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주기적으로. 그리고 일정, 루틴, 어떤 우선순위 이런 것들을 좀 시스템으로 만들어서 가보시는 것도 굉장히 좋다는 거예요. 완전하게 이 4번분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계획적으로 좀 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 절대 내가 계획표를 짠다 그래서 계획적으로 하지 않아. 예를 들어 그래도 그 안에서 무계획 안에서도 질서만 있으면 돼요. 적어도 질서. 오늘 꼭 여기 가고 내일 이만큼까지 하고 이거 안 해도 되니까 적어도 언제까지 이거는 해놓는다. 이런 식으로. 적어도 이달 안에 여기는 간다. 갔다 온다. 이것만큼은 해본다. 이런 거. 여기까지만이라도 한다. 이런 거. 최소한의 질서를 좀 잡는 일. 적어도 이건 하지 않는다. 더 하지는 않는다. 더 만들진 않는다. 이런 것도 좋아요. 뭔가 딱 어떤 루틴을 좀 가져가시고 내 루틴이라는 게 있어야 4번 분이 쉽게 무너지지 않아요. 지금은. 이게 이 대운이 올수록 선택지가 같이 늘어나는 카드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 선택지들이 굉장히 늘어날 거라서 수많은 선택지 중에 당연히 내가 달콤한 거, 내 입에 아주 달달한 거, 내 기분에 아주 좋은 것만 따라가다 보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굉장히 산만해져요. 그래서 내 목적에 맞는 선택을 그때그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도와줄 수 있는 게 내가 써놓은 내 일기장, 내가 써놓은 내 다이어리, 내 계획표, 내 감정일기 이런 것들이에요. 최소한의 질서만 해보자고 해놨던 것들, 그런 메모 이런 거, 메모 몇 줄 이런 거, 그게 내 목적을 맞는 선택을 도와줄 거예요. 걔가 다른 게 아니라. 아무리 백날 첫날 각오를 하고 혼자 생각을 하고 다짐을 하고 아니요. 내가 써놓은 몇 글자, 그 눈으로 보는 거, 내가 직접 메모한 거, 내가 타이핑 쳐놓은 거, 내가 핸드폰에 좀 써놓은 거 이런 것들, 요 메모장 요 몇 줄이 내가 달콤한 것만 따라가지 않고 선택지를 쭉쭉쭉 따라가야 할 때, 내 목적에 맞는 선택을 해야 될 때 얘네를 봐야 산만해지지 않고 집중해서 딱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 아실 수가 있어요. 그때 내 대운과 맞아 떨어지면서 혼자가 아니라 다 같이 함께 더 시너지를 낼 수 있게끔 가실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도울 거예요. 사람이 들어와서 내가 많이 바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잘 활용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을 이용해라도 아니고요. 사람과 함께 하는 동안 내가 그에게 줄 수 있는,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고 그들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이 모든 시너지, 이 합을 좋게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제 물어보는 거죠. 왜 이렇게 대운이 와? 이 대운이 나에게 오는 힌트가 뭐야? 깊은 뜻이 뭐야? 라고 하면 이 대운이요. 내게 이렇게 오는 이유가 내가 너 능력 있는 거 알거든? 근데 내가 네 능력을 약간 시험해 볼 거야. 왜냐면 네 능력을 너 혼자만 갖고 있거든. 사회적인 성과로 좀 번역을 좀 보여주려고, 좀 이렇게 다듬어 주려고, 사회적인 성과로 너가 빛날 수 있게끔 해주려고 내가 네 능력을 시험하는 거야. 근데 계속해서 너 그렇게 혼자 있으면, 혼자서만 가려고 하면 잘 안 가질 거야. 잘 거기까지 가기 조금 힘들 거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와서 너한테 와서 여러 가지를 좀 시험해 볼 거야. 그랬을 때 너가 가진 재능, 그 모든 것들을 사회적으로 좀 다듬을 수 있을 거야. 그랬을 때 너가 사회에 지금보다 조금 더 많은 부분을 보여줄 수 있을 거야 라는 거죠. 그래서 대운이 올 때 어떤 일이 생길까 말씀을 드리면 약간 바빠지실 거예요. 근데 이미 나는 이제 좀 계획을 막 이렇게 딱히 어긴 것도 없고 그게 아니면 내 계획대로 가는 거고 이게 바쁜 건지 잘 인식을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잠깐 시간 내서 해보고 돌아보면 나 요즘 되게 바쁘구나, 이걸 실감하실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또 생기냐, 누군가가 선택을 하라고 나한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혹은 어떤 누군가가 나한테 선택을 요구하는 듯한 이런 상황을 만들 수가 있다. 그리고 갑자기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 것들이 커지면서 책임감을 크게 느끼실 거예요. 책임을 크게 느끼실 거예요. 근데 이거는 무슨 벌 주는 게 아니라 확장하는 신호라고 알아차리시면 돼요. 그리고 직업적으로 봤을 때 내가 리드를 하거나 내가 기준을 제시하는 흐름이 보여요. 그래서 내 직업에 어떤 격이 올라간다, 격차가 생긴다, 격이 올라간다, 업그레이드가 된다, 이런 것들이 좀 보여지고, 내가 직업적으로도 굉장히 좀 바쁠 거예요. 그리고 어떤 고민이 생길 수 있어요, 직업적으로. 대운이 오면서 4번분은 이 일이 맞나?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지? 이 일을 계속 해야 되면 내가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이런 어떤 고민이 좀 진지하게 생기실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금전적인 것도 돈의 순환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리고 주는 걸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4번분이 주는 걸 그렇게 많이 막 아까워하거나 그런 분들은 아닌 것 같거든요. 받은 만큼 주고 준 만큼 돌아와요. 그리고 만약에 예를 들어 4번분 중에 지금 후원을 하고 계시거나 지원을 하고 계시거나 기부를 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이 계시다면 좋은 마음으로 하는 것에서 들어오는 운도 분명히 있을 테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내 능력과 내 상황에 맞게끔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 이런 좋은 마음을 내는 것 또한 굉장히 좋게끔 작용이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좋게 다 작용이 되실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연애적인 부분에서도 보면은 새로운 감정이 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내가 관계가 있어. 나 만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사랑하게 되는, 이 사람과 다시 가까워지는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고, 솔로예요 라고 했을 때 내 마음을 움직이는 어떤 사람이 등장하게 된다라는 거. 건강적인 거 제가 좀 알려드리면, 바빠질 거라 했잖아요. 체력이 관건이에요. 체력. 회복력은 좋거든요. 이 카드가 보면 회복력이 좋은 카드예요. 그래서 보조 덱들을 봤을 때 회복력은 좋은데 무리하면 이게 갑자기 확 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좀 수면, 이 운을 좀 지켜줄 수 있게끔 체력 관리를 잘 하셔야 되고, 틈틈이 진짜 작은 운동이라도 좀 해보시는 것을 추천은 드릴게요.
그리고 인간관계에서도 보면 대운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오해들이 하나둘씩 풀릴 거예요. 관계도 선명해질 거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 남고 애매한 사람 흐려지고, 필요한 사람과는 오해가 어찌됐건 풀리고 아닌 사람과는 완전히 좀 거리를 두게 되는. 근데 그거 4번분이 애써서 너무 막 이렇게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막 해야지, 만들어야지 막 이렇게 안 하셔도 돼요. 자연스럽게 가실 거예요. 제가 시기 알려드릴게요. 4번분의 속도가 진짜 하나같이 다 빠른 카드들이라서 제가 지금 다른 번호들은 막 몇 주 이렇게 카드들이 나왔거든요. 근데 전 지금 4번분이 이 대운이 오는 시기가요. 이 카드들로 봤을 때는 7일에서 14일 안이에요. 7일에서 14일 안에. 그래서 최대 7일인 분도 계실 거고요. 최대. 그렇다면은 뭐 5, 6일 안에도 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넉넉하게 7일에서 14일, 1, 2주 안으로 어떤 대운의 시작의 흐름이 들어오시게 될 거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시점으로부터 7일, 그러니까 1, 2주 안에 뭔가 대운이 시작되는 흐름들이 느껴질 거고 굉장히 바빠지실 거고요. 실제로 행동하고 움직이고 대운을 체감하게 되는 시기는 지금 이 리딩을 듣는 시점부터 한 달 정도 딱 요 시점에 한 달 후부터는 나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됐네 라는 느낌이 드실 거다. 그래서 어떻게 내 마음을 가져야 하느냐, 내 마음 먹어야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너가 선택하는 대로 그게 너의 운명이 될 거야 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망설이면 늦어져요. 그래서 계속해서 결정, 실행, 피드백, 수정, 결정, 계획한 것대로 메모 꼭 하셔요. 계획하고 메모하고 결정하고 실행하고 피드백하고 요 순서대로 이 루트를 계속 이제 돌리시기만 하면 대운은 정말 가속화되실 거예요. 절대 망설이지 마세요. 4번분. 능력이 있으시니까 스스로의 능력을 꼭 믿으시길 바랄게요. 리딩 마치겠습니다.